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해성 DS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이 기업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꽤 오랫동안 주가 하락 및 횡보를 이어왔고, 이제는 바닥에서 돌아설 만한 사업 환경에 갇혀졌다라는 판단을 해서입니다. 먼저 해성 DS의 사업 부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제품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패키지 기판이라는 제품군이고, 이 제품은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PC나 서버, 모바일 등의 이제 반도체 패키징 재료를 양산하는 데 쓰입니다. 패키지 기판에서는 매출의 35% 정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군은 리드프레임이라는 제품군인데, 이 제품은 전장용 반도체, 그러니까 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모바일 기기에도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리드프레임은 전장용으로 40% 정도, IT용으로 25%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리드프레임은 아주 정밀한 금형을 회로 패턴 형태로 눌러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프레임의 해성 DS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대표적으로 인피니언, ST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ASE 등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패키지 기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글로벌 IDM이나 오사트, 자동차 반도체 업계의 탑티어 업체인 만큼 해성 DS의 기술 레퍼런스는 이미 검증을 받았다 보이고요. 리드프레임의 경우에는 회로 패턴을 그리는 방식에 따라서 스탬프 방식인 SLF, 애칭 방식인 ELF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해성 DS의 경우에는 SLF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으로 탑5 안에 들고 있고, ELF의 경우에는 글로벌 1위를 기록하는 업체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를 기록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어서 제품 경쟁력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해성 DS가 꽤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름을 알렸었는데, 배경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 당시는 코로나 시기에 자동차용 리드 프레임이 공급 쇼티지가 발생을 했고,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 수요와 함께 매출이 폭발적으로 급증을 했었고, 2022년도의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률도 24%까지나 올랐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린 패키지 기판 제품의 경우는 사실 해성 DS가 메모리 기판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향으로 60%에서 70% 정도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하이닉스 향으로 나머지 30-40%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움직임은 SK 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는 다소 밋밋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쪽에서 제품의 스펙별로 비중을 한번 보시자면 DDR5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보다 더 아래 스펙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기로는 DDR5 양 매출이 23년 3분기에 215억 원을 기록을 하고, 이후부터는 줄어든 수준으로 4분기에는 195억 수준을 기록을 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다시 순증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드프레임 쪽을 한번 보자면 과거의 쇼티지로 인해서 과하게 발주를 했던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쌓인 재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재고 조정 기간을 가지는 동안에 해성 DS로의 발주량이 줄어들었고, 이 부분이 또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2024년 상반기 정도의 재고 조정이 일단락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발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해성 DS의 주가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키포인트는 업황이 돌아서면서 고객사들의 발주량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인데요. 진짜로 고객사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들의 최근 컨콜이나 몇 개의 분기 동안의 재고 자산 추이를 통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주요 고객사 중에서 ASE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물론 해성DS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가 상당히 많고 주요 고객사로는 대표적으로는 인피니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객사들이 영위하는 사업 부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단순히 해성DS의 제품군을 가지고 고객사의 재고를 비교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AS의 분기별 재고 추이와 해성DS의 분기 매출 추이를 같은 시계열에서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2021년에서 22년 구간에서 고객사의 재고 베이스가 높아지면서 해성DS의 매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23년부터는 재고를 소진하는 구간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해성DS의 매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군요. AS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글로벌 후공정 1위 업체이고 주요한 고객사로 TSMC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성DS가 공급하는 ASE 물량은 엔드 유저가 TSMC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AS의 매출의 대부분이 패키징, 칩 조립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사업 현황이 해성DS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국면이고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개 내지는 두 개 분기면 다시 발주량이 늘어날 구간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수출 데이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품목별 수출 데이터를 국내에 있는 이제 수출입 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통은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증감을 추정을 하는데 해성DS 매출 중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리드 프레임의 수출 데이터가 전월 대비해서 크게 반등을 나타내면서 23년 4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출 금액을 기록을 하는 등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모습이 보이는군요. 해성DS의 캐파 추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꽤나 공격적으로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캐펙스를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영진의 판단 하에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양산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표를 한번 보시면 2021년까지만 해도 연에 200억 정도의 캐펙스 집행을 하다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3년부터 25년까지는 약 3년 만에 4천억 가까이의 캐펙스를 소진을 할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연에 6천억 수준이고 과거에 피크를 쳤던 당시에 8천억까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캐파 확대를 통해서 이후부터는 연매출 1조를 타겟으로 25년까지 양산 준비를 하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거시향 매출이 꽤 발생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동사의 캐파 확대와 잘 맞물려진다면 다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말씀드리는 해성DS를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경영진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불황 국면에서도 꾸준히 10% 이상의 높은 마진율을 유지를 해오고 있고 과거의 몇 년치의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숫자가 낮아져 오고 있고 지금은 30% 수준까지 낮아져 있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나 자금 조달을 신규로 하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회사라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기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